민간 기업들의 투자 지출의 집계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죠. T기의 민간 투자 지출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앞서 민간 소비 지출에서 가정했듯이 장기적인 균형 상태에서 민간 투자 I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T 시점에 인베스트먼트 투자는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의상 AI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듯이 민간 소비 지출은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AC라고 쓴 것처럼 마찬가지로 장기 균형 상태에서 투자는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산출량의 일정 비율을 자본 스탁에 투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IS 커브 상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포텐셜 GDP 대비 투자의 비중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IS 커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투자는 반드시 이자율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 소비 지출 CT도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채택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형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요. 그렇게 크게 다른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얻어내지는 못해요. 소비도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큰 어떤 틀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투자는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모형을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 이자율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물론 이제 명목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실질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소비할 것인가 저축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기업의 의사결정이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명목 이자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약에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만약에 1년 동안 은행에 예치를 하면 시장 금리로 10%를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10%예요. 그러면 사실 얻는 것은 nothing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맡겨두면 1년 뒤에 1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10만 원을 받고 나면 그때 그 시점에 가서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10%이기 때문에 그 110만 원의 가치는 그냥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단순히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가 아니고 사실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의사결정도 단순히 명목 이자율이 아니고요. 이제 실질 이자율이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로부터 얻는 리턴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어떤 개발 사업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뭐 수입을 추가로 늘린다든가 뭐 다양한 의사결정이 있을 텐데 그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제 자본의 수익이겠죠. 리턴일 거예요. 리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리턴인데 그러한 리턴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장기 실질 이자율이다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을 우리가 자본 축적을 통해서 자본에 대한 리턴을 얻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전체의 자본의 한계 생산은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는 결국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실질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실질 이자율 1%, 2%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실질 이자율이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이 개별 기업이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리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선 기업의 투자는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만큼 일어나고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 장기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도 없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은 수준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 시시각각 투자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캡처하기 위해서 민간 소비 지출의 컨섬션의 샥을 우리가 프리퍼런스 샥을 우리가 가지고 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베스트먼트에도 우리가 어떤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충격을 제가 여기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자신이 투자를 통해서 얻는 리턴보다 마켓의 이자율이 더 높다면 실질 텀으로 더 높다면 기업들은 투자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나 혹은 투자를 딜레이하거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낮아요. 그러면 자본을 낮은 가격에 조달을 해서 시장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자본 조달 비용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을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 이자율은 투자에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가정이니까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자율이 높은데 투자하는 기업들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B. 그래서 B는 이자율이 얼마만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파라미터인데요. 이 파라미터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그럼 투자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1% 하락하는 건 아니 1%포인트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B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자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실질 이자율이 마켓의 실질 이자율이 얼마만큼 괴리가 되었는가가 사실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RT만 쓰지는 않고요. 여기에 장기 실질 이자율을 넣어서 기업의 관심사는 바로 이자율 갭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 혹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마켓의 실질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면 투자는 감소할 거고요. 반대로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마켓의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러면 투자는 증가할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자율 갭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투자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자, 양변에 YT 바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왼쪽에는 IT만 남고 이제 오른쪽에 요 텀에 YT 바 곱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텀에 YT 바 곱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균형은 투자 충격이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T기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괴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장기 균형입니다. 그래서 RT가 RT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Preference 죄송합니다. Investment Specific Shock이라고 해야 되는데 투자 충격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장기 균형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Potential GDP 대비 투자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0.1이면 0.1, 0.2면 0.2, 그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이제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가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기의 실질 이자율, 이렇게 마켓의 실질 이자율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 R 바보다 높다면 투자가 감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R 바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를 했습니다. 10억 투자를 해서 얻게 되는 리턴이 만약에 뭐 5%다라고 한번 해보죠. 물론 이제 회사마다 사실 기업마다 프로젝트의 성격도 다를 것이고 똑같이 10억 투자를 해서 리턴을 10억이 뭐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스케일이 크지 않아서 10억 투자를 해서 5% 정도를 리턴으로 가져가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뭐 10%의 리턴을 가져가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20%의 리턴을 가져가는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기업마다 자신의 리턴은 다를 텐데 이제 평균적으로